자, 어제 한국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재수, 황운하, 우리들 병원을 3종 친문농단 게이트로 이렇게 규정하며 이 3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는 감찰 중단, 황운하는 선거 낙선, 그리고 우리들 병원은 금융농단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요. 바른미래당도 이제 윗선을 밝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유재수와 황운하 문제는 그래도 언론에 많이 거론됐지만은 우리들 병원 문제는 사실상으로 주간조선이나 마이너 언론 한 두세 군데서 보고했을 뿐이고, 또 한국일보가 얼마 전에 신혜선 씨의 이제 정권에 대한 협박으로 보이는 인터뷰를 조금 했을 뿐이지, 이 문제는 주류 매체나 방송에서 철저히 깊이 용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주간조선이 보도했지만은 살짝 두 번,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했고, 더 나아가서 동아나 중앙조차도 이 문제를 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하지 않던 내용이 한국당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면 조중동이 이 문제를 매우 크게 보도해야 될 건데, 조선은 어제 저녁에 정권 핵심 이름 거론되는 우리들 병원 사건, 야도 국정조사 요구 도대체 무슨 내막 있길래 하고 이 내용을 조금은 길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기사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면 딱 그 기사에 반도 안 되는 규모로 우리들 병원 1,400억 대출 과정서 분정, 정권 고위층 개입, 경찰 조사 중단 의혹, 요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더 축소된 형태로 종이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기사와 종이 기사의 제목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동화는 보면 아주 적게 한국당 친문농단 게이트, 조국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이다, 이렇게 달고 그 끝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도 제기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나경원과 한국당이 노무현 대통령 주치 출신 이상호가 이끄는 우리들 병원에 대한 산업은행 1,400억 특혜 대출 의혹을 이렇게 거론했다라고만 되어 있지, 별도로 우리들 병원의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 병원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조선 동아가 한국당이 마침내 당의 원내대표의 입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을 하기를 꺼리고, 다만 중앙일보가 한국당 우리들 병원 국조 요구했다, 1,400억 대출 친문 관련 의혹 해가지고 3면에 우리들 병원 사진까지 해서 그래도 제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막상 이 기사를 읽어보면 우리들 병원과 관련된 것은 한 20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유재수와 황운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로 제가 그동안에 우리들 병원과 북한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황교안과 나경원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이 두 사람은 그야말로 그건 정치를 할 이유가 없다, 한국당에서 나가야 된다, 뭐 굶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끝까지 이 문제를 말 안 하면 물고 늘어지겠다 말할 때까지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 이야기하겠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뉴스 브리핑이 당해온 일은 정말 엄청납니다. 거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유튜브 채널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의 모든 언론과 야권, 보수 진영이 이 일에 침묵할 수 있는가를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분노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할 때마다 정말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압박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제 수서경찰서에서 출연자가 이걸 언급하니까 그런 쪽에서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협박까지도 날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싸워오면서요. 결국은 이 문제가 나경원의 입에 의해서 거론되고 그간의 심재철 의원이 지난 3월 달에 한번 이번에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한 번, 두 번을 언급했지만은 그건 일개 개인 의원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과 당에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자기 입으로 언급하는 것과의 차이는 크고요. 이 시대의 야당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들 병원 하나를 입에 못 올릴 정도면 그리고 보수 언론조차도 외면할 정도라면 알면서도 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전두환 노태우 시대나 박정희 시대보다도 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이 후퇴한 시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21세기에 권력의 비리 의혹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면 이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황교안이 단식을 백날 해봐라 소용없다. 굶어 죽어도 소용없다. 정말로 우리들 병원과 북한의 석탄 정제유 밀무역에 대해서 당신과 나경원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사꾸라다라고 제가 끝없이 요구한 겁니다. 자, 아마 한국당 지도부도 견디지 못해서 어제 이 문제를 끝까지 외면하다가는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황장수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다 알면서도 언론과 보수 야당과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애써 외면하고 눈을 감는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말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뚜껑을 열라는 순간에 권력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서 이 뚜껑 근처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나경원, 황교안도 그래서 말 안 한 겁니다. 지금 말할 걸 왜 이때까지는 말 안 했습니까? 뭐가 더 달라졌습니까? 근데 왜 이제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진짜 비리는 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빙빙 돌려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 병원 비리를 나중에 파고들면 여기에는 과거 보수 정권의 비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권 때 이런 대출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폭탄이 들어앉아 있다. 현재 여권과 구여권 사이에 엄청난 거래의 폭탄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에 우리 비리도 전부 비리가 없는 사람은 말할 수 있겠지만 비리가 있는 사람은 내 비리도 우리 비리도 다 터져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이 근처는 안 가는 게 좋다고 말을 안 한 겁니다. 저는 국민된 사람으로서 이런 걸 침묵하고 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그 대가로 엄청난 지금 고난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당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3대 국정조사 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물론 안 하겠지요. 그래서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뭐 바꿔먹으려고 이 3대 국정조사를 던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이 세 가지 문제, 뭐 공수처와 관련해서 좀 딜치고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딜치려고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것대로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던져놓고 뒷거래를 해먹으려고 정권이 제일 아쉬운 폭탄, 솔직히 말하면 유재수 문제와 더 나아가서 황운하 문제를 꼬리 자르기를 해서 정권이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병원 문제는 이거는 꼬리 자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이미 1,400억이 나가버렸고, 그리고 나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지금 흔적이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돈이 나갈 때 만들어진 서류가 엉터리라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신혜선이가 왜 저러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에 착수하면 모든 증거가 드러나면서 아마 지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식과 기대가 완전히 배신을 당하는 놀라운 일이 터져버릴 수가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왜 이명박 보수 정권에서 1,400억을 문재인의 척근에게, 그것도 부도난 것과 다름없는 사람, 빚이 1,000억쯤 지고 있는 사람에게 2012년 대선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보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을까? 논리적으로 국책은행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에서 누군가 그랬다면 벌써 조사해서 집어넣었을 건데 저 부분은 그냥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그러게 지금 한국당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거론 못한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들 병원 문제가 터져버리면 아마 문 정권과 또 이 일과 관련된 보수 정권의 더러운 면모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 저 다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규명을 하려면 일단은 공수처를 저지해야 검찰이 이 일까지도 뛰어들어서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를 12월 3일 날 내지는 12월 달에 저들이 밀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뭐 변혁인가 하는 의원들 유승민 개까지도 포함해도 최대치가 127명으로 절반에 훨씬 미달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의원직을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 사퇴해야 되는가? 한국당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패스트 트랙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통과시키기 전에 사퇴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퇴에 9호성 사퇴가 아니라 의원 사무실을 다 비워버리고 출근을 거부하고 세비를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이 구체적으로 며칠 날쯤 통과시키려고 하는
날이 잡히기 시작할 때 총사퇴를 해야 됩니다. 총사퇴한다고 배지 잃는 게 아니라 의장이 서명을 해야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로 돌아갈 일이 없고 세비 수령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의원 총사퇴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겁니다.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지 월급 안 받고 방 비우면 그 의원직을 수리하거나 말거나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국회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의원 총사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원 총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이 정의당과 기타 떨거지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면 그때는 총선을 보이콧해야 된다. 총선을 보이콧하면 어떠냐? 저들끼리 선거에서 3분의 2가 돼서 개헌을 해서 이제 북한하고 뭐 합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당이 선거를 거부해버리고 저들 떨거지들만 남았을 때 그들만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이게 북한이 되지요. 그쯤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전에 총선을 못하도록 전 국민이 투쟁을 해서 싸워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총선 거부 캠페인을 하고 그야말로 선거장에 가지 말자 투쟁하고 이제 홍콩에서처럼 길거리에서 무한 투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총선만 거부하고 놀고 있습니까? 이제 그거야말로 곧바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야말로 비리를 저지른 문 정권에 대해서 비리를 덮으려고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선거법까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끝없는 무한 투쟁으로 돌입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총선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이 중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저들끼리 하면 그건 북한이지요. 그러면 남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그야말로 불인정 운동에 들어가서 군인이 투입되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권위가 실추된 마당에 국민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봅니까? 매일 해야지요. 문재인 쫓아낼 때까지요. 그래서 총선 보이콧은 그야말로 이제 거리에서 문재인을 쫓아내겠다고 모든 반문재인 세력이 모여서 투쟁하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쫓아내고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선 보이콧 투쟁으로 돌입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면 아마 외국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프리카나 남미 수준으로 전락이 될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문 정권이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못 버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직을 총사퇴는 정권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려고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바로 사퇴해버리고 방 다 빼버리고 세비 안 받겠다고 국민 앞에 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통과시키면 총선 보이콧 하겠다고 미리 의원 총사퇴할 때 같이 선언하고 거리 투쟁으로 나가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거리를 메울 거고 이 말을 하는 저부터도 거리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검찰이 아마 그쯤 되면 자, 모든 부분들을 전공법으로 정권과도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한 방에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국민들을 막겠다고 나서는 공권력은 그건 권력의 주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공권력은 정권의 친위 사병이기 때문에 깔아뭉개버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부분에 합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